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쳐 변화와 개혁의 활력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권력기관의 일탈을 바로잡고 제도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검사 인사제도를 정비해 법무부에 탈검찰화를 실현했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 또한 국내 정보 담당관을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 중심의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OECD가 발표한 정보 신뢰도가 2017년 32위에서 2018년 25위로 7계단이나 올랐고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도 전년도에 비해 6계단 상승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혁신과 포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질질 개선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당정은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 성장과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규제 시스템의 전면 혁신, 신산업 기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은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DS 프리미엄과 국가 신용 등급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로 경고합니다. IMF도 우리 정부의 거시 건전성이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영국임금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벤처 투자 금액 2018년도 3.4조 원과 신설 법인수 2018년 10만 2천 개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5G와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 역시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됐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임금 조기 인상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고 문재인 케어와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했습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해서 2016년에 비해 순환 출자를 90% 이상 해소했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대 수수료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넷째,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택시 카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당정은 향후 경산노위의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 안정과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와 협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북한의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당정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의 뜻을 모은 점을 주목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비축 중인 정부 양국의 경우 1만 톤당 관리 비용이 1년 동안 37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비축 중인 정부 양국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131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양국은 3년이 경과하면 사료용으로 처분되게 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관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야당의 화답을 간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촛불 광장의 함성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치, 든든한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 저성장과 교육 둔화 움직임, 미중 무역 마찰 심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하락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등 민생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 정책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당정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 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에 내놓겠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먹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세 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R&D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습니다. 스마트 3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당정은 산업 전반에 스마트 제조 혁신이 확산되도록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장 모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도 지속하겠습니다. 규제 혁신 5법 처리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혁신적 규제 개선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중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월 9일 기준 현재 규제 샌드박스 49개를 처리했습니다. 빅데이터 3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혁신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제력 확충의 또 다른 축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3개의 균형 발전 수건 사업 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안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법 등 후속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올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17개 시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취합된 지역별 사업과 예산 수요도 정부 정책과 내년 예산에 당이 앞장서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 안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당정은 교육과 안전, 복지, 일자리 등 주요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 교육법, 지방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은 민생안전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소방관의 국가적 전환입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험 첨로와 도로 등 노후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수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당정은 노후 SOC 개선과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국민안전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평 실업구조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리비용 절감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소득 지원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임금,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청년 종합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또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친화형 스마트 상담 조성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신속한 재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청년 대책 관련 예산을 배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의 대책들과 함께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하여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당정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들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도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편성 운영 기준은 국제금융기구들의 권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셈입니다. 마침 오늘 16일 목요일에 국가재정점검회의가 개최됐는데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 파업, 국회 가출로 국회가 한 달 넘게 운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는커녕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줄줄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입이 닳도록 강조했지만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추경안에는 945억 원의 산불 예방, 진화 인프라 예산을 포함해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예산 1,13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4,169억 원 등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5월 중에 추경을 처리하고 상반기 중에 예산이 집행돼야 합니다. 발목 잡기 정치 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그리고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법 등 민생입법 처리 또한 시급합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소상공인 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처리도 시급합니다. 산업위기적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월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마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인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전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5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 등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단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5월 국회 소식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올 가을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정책 토론의 진행과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함께하는 정책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 전당대회를 통해 21세기형 정책 플랫폼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율곡한 정책 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 매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민생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혁신적 경제, 포용적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